또 그중에 한두 개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난청 자가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네. 책5 난청 자가 진단입니다. 5가지 문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가슴에 사오정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것이 사오정 스티커입니다. 네. 첫 번째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예? 네. 이명이 들린다. 네. 자, 두 번째. 시끄러운 장소에서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다. 세 번째. TV 소리가 크다고 주위에서 불평한 적이 있다.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5번째. 마지막. 대화하는 사람들이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린다. 야, 크게 좀 말해. 자꾸 이런 소리 하게 된다.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중에 바쁘시네요. 붙여주십시오. 네. 지금 뭐 노반장님 두 개. 두 개. 저는 2, 3번이요. 2, 3번. 시끄러운 장소에서 소리 듣는 것이 어렵고 TV 볼륨이 많이 높아졌어요. 요새.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좀 작게 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홍동일 씨는 뭐예요, 지금 이거? 성돈 씨는 개야. 지금 5개를 하나로 몰아붙였어요. 한석준 아나운서는 하나도 스티커가 없습니다. 저는 해당 사항은 없네요. 예. 그렇죠.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그럼요. 듣고 전달해야 되는 저거 사람이. 만약에 못 듣는다고 저기 한두 개 붙이잖아요. 그럼 어려워요, 방송하기.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방송을 하니까 이 남의 말이 안 들릴까봐 걱정은 많이 돼요. 사실 남의 말이 잘 안 들리는데 방송으로 성공한 사람이 이광기 씨밖에 없어요. 말은 제대로 해. 성공은 맞다. 성공은 못했지 뭘 성공을 해. 자, 그러면 한번 이명이 들린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건가요? 이명이라는 건 뭐 귀울림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은 귀에서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는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죠. 대개는 삐 소리, 뭐 매미 소리, 뭐 전선 우는 소리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인데 대개 이명을 가진 사람 한 10명 중에 9명은 난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은 난청에 먼저 오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흔히 있고요. 또 이명은 심하면은 이명 때문에 이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뭐 정신 집중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성격이 좀 변한다든지 사회에서 조금 멀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까지 사회에서 멀어지겠구나. 시끄러운 장소에서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사람도 조금 어렵죠. 다 그렇지. 예,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이 소음이 좀 있는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딱 집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데 난청이 생기게 되면 그 능력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약간만 주위가 시끄러워도 앞에서 말하는 사람 소리가 자꾸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제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찻집이나 또는 뭐 약간 시끄러운 이런 놀이공원 같은 데서 얘기하기 아주 어려워지죠. 맞아요. TV 소리가 크다고 주위에서 드셨죠. 이건 뭐 많은 분들 한 번씩 들은 경험이 있죠. 예, 되게 뭐 본인이 잘 안 들리니까 TV를 볼 때 답답하죠. 자꾸 이제 볼륨을 키워야죠. 볼륨을 키워야 자기는 좀 시원하게 들리는데 문제는 주위 사람들은 그게 아주 크니까 또 이제 그게 소음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죠.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꾸 또 줄이고. 다음은요.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예,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것도 우선은 난청의 한 가지 증상입니다. 우리가 일단 난청이라 그러면 뭐 소리를 잘 못 듣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뭐 소리를 잘 못 듣는 사람한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를 해주면 큰 소리를 주면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난청이 되면 그 소리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알아듣는 능력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한두 마디를 할 때는 잘 듣지만 한 문장을 쭉 얘기를 할 때는 듣기는 들었는데 중간에 조금씩 중요한 뭐 단어 한두 개를 뭐라 그랬나 이게 좀 헷갈리니까 다 듣고 나중에 딴소리 하죠. 저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 아버지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유전이 돼서 난청이 될 확률이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뭐 유전성 난청이라는 게 있는데 대개는 일측, 그러니까 한쪽 귀가 난청이 있는 경우는 유전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럼 뭐. 대개 아까 말씀드렸던 선천성 난청, 양쪽 귀에 난청이 생기는 선천성 난청인 경우는 그 중에 일부분 유전이 되는 그런 유전성 난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난청에서는 그다지 유전되는 난청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을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나이가 뭐 청년기나 청소년기 때에
주의하여야 됩니다. 네. 네, 이것도 뭐 이제 난청의 그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주파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개 이제 고주파수부터 청력이 조금 이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뭐 대개 사람이 잘 그 인식을 못 하는데 이게 이제 4,000Hz, 2,000Hz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한번 자료를 볼까요? 예. 네,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대개 주파수대를 봤을 때 저주파수 쪽에 이제 모음의 에너지가 있고 고주파수 쪽 2000Hz, 4000Hz 쪽에 자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주파수 쪽이 조금 저렇게 난청이 생겨서 잘 못 듣게 되면 모음은 잘 들리는데 자음이 잘 안 들리죠. 이제 우리나라 말 같으면 자음이 되게 받침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작한 말은 들었는데 끝에 말을 웅얼거리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듣긴 들었는데 뭐라 그랬는지 좀 자꾸 웅얼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듣게 됩니다. 딱 제 증상인데. 자, 그러면은 뭐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난청을 의심할 만합니다. 그래서 검사도 한번 받으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귀 속으로 난청 검사를 한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난청 검사 현장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가족들의 청력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가족 여러분, 오늘 검사 자신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이 방송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공개 방송이나 이렇게 뭐 마이크를 잡고 정말 시끄러운 장소에서 일을 할 때가 좀 많아서 조금 그거는 좀 걱정이 되네요. 예. 환경이 도저히 뭐 귀를 너무 혹사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공연할 때라든가 뭐 굉장히 크게 듣거든요. 옛날보다 보면은 소리의 그 레벨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점점 더. 귀가 그만큼 더 무뎌지고 있지 않나. 자, 그럼 난청 검사 첫 번째. 수능 검사는 가장 일반적인 청력 검사법으로 검사음을 5dB씩 높이거나 낮춰서 들을 수 있는 최소의 음을 찾아내는 검사예요. 그리고 어음 검사는 헤드폰을 통해 들리는 단어나 문장을 따라서 말해보는 검사예요. 어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지를 통해 난청의 정도를 알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기지와 고막, 염증 등 전반적인 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요. 만약 귀에 염증이 있다면 소리의 울림에 영향을 줘서 청력에 이상이 올 수 있어요. 교수님, 오늘 검사받은 비타민 가족분들의 청력 모두 안심할 수 있나요? 이분은 수능 청력 검사를 하였을 때 저음 쪽에서 신경이 듣는 청력이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시끄러운 곳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난청 증상을 보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과는 잠시 후 신호등에서 공개됩니다. 신청년 질환 세 번째 시간 난청.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요. 스타들의 그 청력 상태는 어떠한지 저희가 그 결과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네. 정확한 검사는 병원에 가서 받으시길 바라면서 한 번은 짚어보겠다는 거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독일의 불멸의 음악가 베토벤이 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